가족은 내 코딩 취미를 비웃었지만 다음날 나는 그들의 상사가 되었다. 내 손에 쥔 그 칼날이 형의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정의야. 형 가족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내 발밑에 무너진 재가 되어 흩어질 터였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코드 한 줄로.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는 가족 앞에서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들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저 녀석이 코딩 취미 때문에 회사 망친 주제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들의 회사를 산다. 그들의 상사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재구성한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젯밤새 코드를 짜느라 잠을 설쳤다. 그 코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도구였다. 가족이 나를 버린 그날부터 나는 이 순간을 꿈꿔왔다. 내 이름은 김민준. 32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남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가족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남자였다. 우리 집안은 강남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 한성전자의 주인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업가, 형은 그 뒤를 이을 후계자, 누나는 결혼으로 빠져나갔고 나는 그냥 취미 생활에 빠진 막내 아들. 코딩.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식탁은 전쟁터였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민준아, 내가 코딩 같은 걸 왜 해? 그건 직업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 이 형은 웃으며 덧붙였다. 야, 너 그 컴퓨터 앞에서 밤새워? 게임이나 하냐? 회사 일 좀 도와. 그들의 웃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코드가 흘러나올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저 비현실적인 꿈일 뿐. 대학 시절 나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반대로 형의 조롱 속에. 졸업 후 나는 한성전자에 들어갔다. 형식적인 채용이었다. 민준이도 가족 회사에서 일하면 좋지.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자빌꾼이었다. 서류 정리, 커피 타기, 그리고 끝없는 야근. 코딩. 그건 취미로 해.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걸 배워. 형의 말이었다. 그는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나는 그냥 민준 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심장병. 병원비가 쌓여갔고 회사 매출은 떨어졌다. 중국산 부품 경쟁에 밀린 탓이었다. 가족 회의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민준아, 내가 코딩으로 뭔가 해볼 수 있냐? 회사 앱이라도 만들어. 나는 흥분했다. 밤새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공급망 관리 앱 AI 기반으로 재고를 예측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 다음 날 나는 가족 앞에 그것을 시연했다. 이게 뭐야? 형이 코웃음 쳤다. 민준아, 이게 우리 회사에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부품 만드는 거지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라고. 누나는 전화로 말했다. 오빠, 너무 비현실적이야. 형 말이 맞아.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이건 안 돼. 그들의 눈빛은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앱을 지웠다. 아니, 지운 척했다. 하드 드라이브 속에 숨겨뒀다. 그 후 나는 회사에서 밀려났다. 민준이, 너는 적성 아니야. 다른 길 찾아봐. 형의 결정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나를 실패작으로 규정했다. 코딩 취미 때문에 집안 망칠 뻔했어. 이 술자리에서 형이 말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강남의 원룸으로 이사했다. 빈 방,
하나의 노트북. 그리고 분노. 원룸 생활은 고통이었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프리랜서 코딩. 배고픔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코드가 나를 살렸다. 나는 그 앱을 다시 꺼냈다. 업그레이드했다.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투자자를 찾았다. 첫 투자 제안이 왔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AI 공급망 시스템은 혁신적입니다. VC 회사의 말이었다. 나는 네오코드라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직원은 나 하나, 하지만 꿈은 컸다. 시간이 흘렀다. 2년 이 네오코드는 성장했다. 앱이 대기업에 팔렸고 매출이 폭발했다. 나는 팀을 키웠다. 10명, 50명. 강남에 오피스를 차렸다. 하지만 가족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뉴스를 통해 알았다. 한성전자가 위기였다. 부채가 쌓였고 형은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병세가 깊어졌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 나는 한성전자에 인수 제안을 했다. 김민준 대표님. 당신이 우리 회사 산다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형, 다음 날부터 내가 상사야.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가족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와 후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인수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날,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 그 속에 내 가족의 회사가 있었다. 이제 내 것이 됐다. 형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서류를 밀며 말했다. 형, 가족이 나를 비웃었잖아. 코딩 취미라고. 이제 그 취미가 내 상사가 됐어? 집으로 돌아간 나는 옛사진 앨범을 꺼냈다. 아버지와 형, 누나, 나 웃는 얼굴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조롱이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나는 그 사진을 불태웠다. 제가 된 가족. 이제 진짜 제가 될 차례였다. 첫 출근 날 한성전자 사무실은 소란스러워. 직원들이 속삭였다. 새 사장이 김민준. 한성 김씨 집안 막내 형은 내 사무실로 왔다. 민준아, 제발. 이건 가족이야. 복수하지 마. 나는 웃었다. 복수. 형, 이건 정의야. 내가 나한테 했던 대로 이제 내가 느껴봐. 나는 변화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그 앱을 도입했다. 내가 2년 전 만들던 그 공급망 시스템. 직원들은 환호했다. 이게 효율이 30% 올랐어요. 매출이 반등했다. 하지만 형에게는 고문이었다. 그는 부장 자리에서 밀려났다. 민준 사장님, 이건 그의 항변은 무시됐다.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내 형을 왜 그래? 가족이잖아. 왜? 나는 대답했다. 엄마, 가족. 나를 버렸을 때 가족이었어. 누나는 울며 왔다. 오빠,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죽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누나, 내 결혼식 날, 나 코딩 이야기 했을 때 웃었지? 이제 웃어봐.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얼굴. 민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깨어났다. 노트북을 켜고 코드를 짰다. 새로운 알고리즘. 이번엔 직원 관리 시스템. 성과 기반 평가. 형의 측근들이 하나둘 잘렸다. 왜 나예요? 10년 일했는데 그들의 절규가 내 귓가를 울렸다. 하지만 나는 무감각해졌다. 복수는 나를 단련시켰다. 어느 날 형이 내 사무실에 쳐들어왔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고. 그는 책상을 넘어뜨렸다. 보안팀이 그를 끌어냈다. 그날 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형은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 형. 네오코드의 성공은 계속됐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한성전자를 완전히 흡수했다. 브랜드 이름도 바꿨다. 네오 한성. 가족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밤에 혼자 울 때가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바람소리만 대답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누나였다. 그녀의 남편 회사와 제휴를 끊었다. 민준 오빠, 제발, 그녀의 비명. 나는 전화기를 껐다. 복수의 사슬이 점점 짧아졌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다. 네오 한성의 주식은 상승했고 언론은 나를 자수성가 천재로 불렀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제 원동력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웃는 내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가족. 그들은 이제 내 발밑에 있었다. 형은 회복됐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술에 취해 집으로 왔다. 민준아, 나 용서해줄래? 다시 회사에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문을 열어줬다. 형, 앉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압박, 형의 불안. 나도. 내 꿈 이해 못해서 미안해. 그의 고백.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나 버렸어? 형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무능해 보일까봐. 그 밤 나는 흔들렸다. 복수가 인간성을 앗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형에게 자리를 주었다. 부장 보좌. 기회야. 형 얘 증명해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동생.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감시했다. 코드로. 그는 측근들과 음모를 꾸몄다. 민준 그 새끼 물리쳐야 해. 주주총회에서 표모와 배신의 증거가 쌓였다. 나는 기다렸다. 주총날, 나는 그 녹음을 틀었다. 이게. 형, 주주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형은 무너졌다. 민준아. 왜, 나는 속삭였다. 형, 내가 가르쳐준 거야? 배신의 맛. 어머니가 쓰러졌다. 스트레스성 뇌졸중.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 민준아. 가족을 부숴서 뭐가 돼? 나는 울었다. 진짜로. 엄마, 그게 제 방식이에요. 퇴원 후 그녀는 집을 나갔다. 너 혼자 살아. 빈집, 다시 원룸 시절처럼. 누나는 이혼했다. 남편이 제휴 끊김으로 파산했다. 오빠, 내 탓이야. 그녀의 분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네오 한성의 홍보팀. 증명해봐. 누나. 그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내부 문서를 유출하려 했다. 또 다른 코드가 그것을 잡았다. 누나, 왜? 그녀는 울었다. 오빠가 우리 다 망쳤으니까. 나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 없었다. 연인. 코딩만이 유일한 파트너. 밤에 나는 테라스에 앉아 스타를 봤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민준아, 용서가 진짜 힘이다. 나는 웃었다. 아버지, 너무 늦었어요. 다음 타겟은 회사 전체였다. 구조조정. 30% 감원. 형의 예측근들.
그들의 절규가 사무실을 채웠다. 사장님, 제발,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효율화예요. 매출은 올랐지만 내 영혼은 텅 비었다. 어느 비오는 밤, 형이 다시 왔다. 칼을 들고. 이제 끝내자. 민준아, 그의 눈은 미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와봐, 형, 내 차례야.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보안이 왔고 형은 끌려갔다. 정신병원으로. 나는 거울을 봤다. 피 묻은 얼굴. 이게 나야? 정신병원에서 형을 만났다. 유리창 너머 그는 약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꿈이었어. 모든 게 그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야. 형의 내가 만든 퇴원 후 그는 사라졌다. 추적 코드로 알았다. 제주도로. 숨어 사는 삶. 네오한성은 거대해졌다. 글로벌 기업. 나는 CEO로 불렸다. 파티, 연설, 플래시. 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돌아와. 용서하자. 나는 찢었다. 용서. 그 단어는 독이었다. 누나는 적응했다. 홍보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오빠, 나 용서받았어. 그녀의 미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계획. 그녀의 프로젝트를 일부러 실패시켰다. 클라이언트 이탈. 누나, 내 탓이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 악마야. 갈등이 커졌다. 내부 반발. 김 사장, 너무 잔인해요. 직원들의 속삭임. 나는 더 강경해졌다. 감시 시스템 강화. 모든 이메일, 모든 통화. 빅브라더. 코드가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대학 친구, 지훈. 민준아, 너 변했어. 이게 복수 끝이 아니야. 우리는 술을 마셨다. 지훈아, 그들은 나 버렸어. 코딩 비웃고 꿈짓밟았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도 그들처럼 됐어. 괴물이. 그 마른 가슴을 후벼 팠다. 밤에 나는 코드를 지웠다. 감시 프로그램. 자유를 주었다. 직원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주주들이 반발했다. 김민준, 물러나. 스캔들이 터졌다. 형의 칼 사건, 누나의 유출 시도.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내전, CEO의 광기. 나는 무너지는 걸 느꼈다. 회의실에서 나는 말했다. 모두의 탓이야. 가족의,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내 탓. 어머니가 돌아왔다. 민준아, 그만해. 그녀의 포옹. 따뜻했다. 나는 무너졌다. 엄마. 제가 울음이 터졌다. 우리는 화해했다. 형을 찾으러 제주로 갔다. 그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형, 그의 눈 용서의 빛. 하지만 누나는 떠났다. 오빠, 난 못 용서해. 그녀의 배신. 마지막 칼. 회사는 살았다. 하지만 나는 물러났다. 이사회 결정. 김민준, 명예로운 퇴진. 나는 다시 원룸으로. 노트북을 켰다. 새로운 코드. 이번엔 치유의 코드. 퇴진 후 세상은 조용했다. 강남의 번잡함 속에 나는 보통 사람으로 돌아갔다. 프리랜서 코딩. 작은 앱들. 가족과의 화해는 불완전했다. 어머니와 형은 곁에 있었지만 누나는 소식조차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책을 썼다. 코드 속 복수. 익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은 공감했다. 당신처럼 느껴봤어요.
편지들이 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들은 모른다. 복수의 대가. 형은 변했다. 상담을 받으며 과거를 돌아봤다. 민준아,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는 함께 코딩을 했다. 형의 첫 코드. 이게. 재미있네, 웃음. 진짜 웃음.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졌다.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 민준아, 내 꿈이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누나의 소식. 그녀는 경쟁 회사에 갔다. 네오 한성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스파이, 주가가 폭락했다. 이사회가 나를 불렀다. 김민준 씨, 당신의 과거가 나는 돌아갔다. 임시 CEO. 조사 시작. 누나를 추적. 그녀의 이메일. 오빠를 무너뜨려야 해. 분노가 되살아났다. 나는 코드로 그녀의 계좌를 추적했다. 돈의 흐름. 증거 쌓기. 대면. 카페에서. 누나, 그녀의 얼굴. 창백. 오빠. 나도 아팠어. 그녀의 고백. 내 복수가 나를 망쳤어. 남편 잃고 모든 걸 나는 말했다. 누나, 그게 복수야.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녀는 울었다. 용서해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갈 거야. 그녀의 눈 절망. 재판. 누나는 유죄. 감옥 3년. 가족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다시 쓰러졌다. 민준아. 이게 끝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형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싸움. 우리는 헤어졌다. 다시 고립. 밤에 나는 테라스에 앉아. 이게 정의였나? 코드가 답했다. 아무것도. 감옥에서 누나를 만났다. 철창 너머. 오빠. 미안해. 이 그녀의 말, 마른 얼굴. 나는 말했다. 누나, 나도. 우리 모두 미안해. 용서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출소 후 그녀는 돌아왔다.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가족 재건. 네오 한성은 회복됐다. 나는 컨설턴트로. 더 이상 CEO 아님. 민준 씨, 당신의 교훈이 필요해. 젊은 창업자들. 나는 강의했다. 복수는 중독이다. 용서가 자유야. 형은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삼촌, 봐봐, 작은 손. 나는 웃었다. 잃어버린 가족. 어머니의 마지막 날 병상에서.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녀의 미소. 나는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장례식. 이번엔 웃음이 없었다. 슬픔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주로. 바다 보며 코딩. 앱 하나. 화해의 코드.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셜. 성공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 아니었다. 치유. 어느 날 옛 사진을 봤다. 불태운 그 앨범. 제 속에서 건진 한 장, 우리 4명, 웃음. 나는 그것을 프레임에 넣었다. 과거야. 하지만 잊지 마.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것이 인간이다. 코딩처럼 버그가 있는 삶. 서울로 돌아왔다. 강남의 빌딩.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사였다. 내 인생의